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상에 담겨있는 시간은 2026년 7월 30일 밤이고요. 저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지쳐서 운동을 거의 못했는데요. 그래서 퇴근길에 자전거를 약 한 16km 정도 탔네요. 사실 이번 주 내내 유튜브를 그만둘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지만 제일 컸던 건 제 신상의 변화 때문인데요.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가족사까지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냥 비유로 설명하자면 제가 집에 밑 빠진 독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막는 두꺼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번 돈을 다 거기에 쏟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것보다 이제 오히려 정신적으로 이제 가족을 다독이고 멘탈 부여잡고 다시 할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집에서 오는 전화 계속 받고 본가도 한번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그래가지고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포기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유튜브가 어쩔 수 없이 1순위로 지목이 됐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품이 가장 많이 드니까요. 녹음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쨌든 대본도 좀 써야 되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연유 때문에 유튜브 업로드가 좀 늦어졌고, 그리고 당분간은 주 1회라는 업로드 목표도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는 데까지는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거기서 제가 생각하거나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원래는 단순히 제 안에 떠다니는 불안들, 생각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갈피를 잘 못 잡겠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 성격상 제가 가진 그런 고민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오픈하지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이야기할 주제가 필요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주제를 생각을 해놨는데 일단 오늘은 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안정인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불안정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요. 안정을 끊임없이 추구하긴 하지만 가져본 적은 없어요. 애초에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래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눈앞의 상황,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혹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신호인가? 이렇게 곧잘 확대 해석을 하고 그래요. 문제는 제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눈치를 보더라도 사람들 옆에 계속 붙어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리하게 돈을 쓰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제 관계를 계속 유지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은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사람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제가 돈을 쓰는 게 더 편하고, 뭔가 분위기가 좀 애매할 때는 제가 좀 광대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 불안정함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항상 생각해보곤 했는데요. 사실 어떤 것도 다 이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바빠서 잘 보지 못한 부모님, 좁은 교우관계, 가난 등등등.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는 것처럼 다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거를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집안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집이 어려워지기 전에도 조금 그랬긴 했지만 일단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가족 간의 이제 화목함보다는 갈등이 커졌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형 여러 관계에 틈이 생기면은 제가 눈치껏 그 갈등을 메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형이 성격이 잘 맞지 않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그래요. 형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를 들자면은 형이 그 서태지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서태지가 한창 그 드레드 머리 하고 빨갛게 염색하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한 번씩 그러는 거예요. TV에 이렇게 나오면은 서태지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은 서태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서태지 아이들 때부터.
근데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얘기를 옆에서 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도 화가 나고, 화나면은 목소리도 커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집안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뭐 제가 애교도 떨고, 그리고 집안일을 뭐 거둔다든지 뭐 그런 행동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형이 멀리 이제 배를 타는 외양선원이 되면서 원래 기숙학교에서 살고 뭐 이래가지고 얼굴을 잘 못 보기도 했지만은 더더욱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또 제가 어쩌다 보니 그 장남의 역할도 뭐 겸사겸사 하곤 했어요. 형은 이제 계속 배를 타고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는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도움을 즉각적으로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뭐 그래서 뭐 기억나는 거는 제가 2011년에 입사를 했는데, 그래갖고 2012년에 제가 제 이름으로 첫 대출을 받아서 아버지 차를 한 대 샀었어요. 모닝을 사서 아빠가 그걸 가지고 모아놓은 돈이랑 해가지고 가게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게가 운영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갈등을 무서워하고 그 갈등을 피하는데 제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무서운 놀이기구 같은 것도 곧잘 타고, 그리고 공포영화도 잘 보는 편이에요. 제가 청각이 조금 예민해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는 좀 놀라긴 하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뭐 크게 뭐 두려움이 유달리 많거나 뭐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것, 그게 지속되는 것, 누가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을 견디질 못해요. 뭐 누가 화를 낸다거나 다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장되는 분위기,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잘 못 봐요.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죠. 일례로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을 시즌 1 1화만 딱 봤는데, 그게 뭐 잔인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본 게 아니라, 그냥 주인공이 계속해서 나쁜 선택을 하는 거를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보질 않았어요. 예를 들면 딸 생일 선물 살 돈을,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자기 엄마한테서 거의 훔치다시피 해서 가져온 돈을, 그걸 또 뭐 불린다고 경마를 하고, 그걸 또 빚쟁이들한테 잡혀가지고 도로 다 뜯기고, 그리고 막 선물을 준다고 뭐 이제 인형 뽑기에서 뭘 하나 뽑아서 줬는데 그게 무슨 총 모양 라이터였던가?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뭐 점점 상황을 계속 악화시킨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뭐 어떻게든 일을 구해보던가, 뭐 애초에 그런 빚을 안 지게끔 하는 게 맞죠. 뭐 아무튼 그게 맞지만은, 그냥 그 상황에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게 없이 자꾸 때우고 시간을 끌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걸 계속 보면서 심장이 막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보고 말았어요. 근데 최근에 만난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안정과는 거리가 많이 먼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날 내가 뭘 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일단은 제가 되게 멀리 돌아다녔어요. 집에서 뭐 코엑스 갔다가 수원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진이 다 빠지고, 그리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틀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화낼 기운도 없고 막, 그래서 되게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남의 눈치를 볼 그런 기운조차 남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날 이제 산책하는 날이었는데, 산책을 하는데 산책이 되게 재밌었어요. 특별히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간 건 아니었지만은 돌아다니는데 나름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되게 재밌게 즐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을라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만간 그분들을 이제 다시 뵐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왜 제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정도? 그렇습니다. 궁금하네요. 뭐 이런 저도 가끔씩은 이제 안정을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길진 않지만 잠깐의 안정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살지 않겠어요? 맨날 불안정하고 24시간 그러면은 잠도 못 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저는 잠도 잘 자는 편이고, 안정적인
기분을 느낄 때도 간간히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할 일을 다 마치고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럴 때 좀 안정을 느낍니다. 뭐 할 일이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갔다 오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주 3회 이상 그림도 그리고, 디오링고랑 케이크 앱으로 일본어 영어 공부해야 되고, 일기 쓰고, 감사 메모도 하고, 뭐 운동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이게 기본적인 이제 루틴이고, 그 외에 뭐 읽었던 책들, 봤던 영화들, 아니면 기타 참여했던 모임들에 대한 기록을 블로그에 쓰거나, 유튜브 영상 찍고 편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오늘 하루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의 안정을 느낍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걸 안 하면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좀 안 되네요. 그리고 또 이게 집안일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선위로 밀려가지고 집이 지저분해지면 또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진짜 날 잡고 한번 청소해야 되는데, 이 날 잡고 청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손이 안 가는,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다음 주에는 꼭 최소한의 정리라도 좀 해야겠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호캉스 같은 걸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청소, 정리정돈, 빨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눈에 일단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대신 그러면 이제 갔다 오면은 또 다시 불안해지고, 이렇게 호캉스 하고 오면은 그런 거 치울 힘이 나니까는 뭐 어쨌든 좋은 거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이제 제가 즐겨 하는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광대가 돼버려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런 걸 제가 또 못 견디하고, 말 이렇게 끊어지는 것도 싫고, 뭐 그러니까는 좀 재미있게 분위기를 하려고 제가 약간 오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치곤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모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리 분위기가 이제 잘 잡히고 진행되고, 뭐 그런 데가 있으면은 되게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 자리는 오히려 모임이 끝날 때가 더 슬퍼요. 좀 다시 혼자가 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자리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요. 일단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돈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편하게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 또는 뭐 사람들, 뭐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돈 많은 사람인 거죠. 돈은 쓰면 좋겠죠. 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냥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안정적인 사람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 뭐 그 정도.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뭐 기왕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이지만, 그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들어가는 이제 고정 지출이 줄어들면은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돈이랑도 연관이 있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달에 나갈 돈이 또 많으면은 그것도 되게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겸 해서 지출을 최대한 줄여놓는 게 좋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은 빚, 할부금, 카드를 최대한 좀 적게 써서 다음 달 카드 나가는 걸 좀 줄인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드폰을 살 때 예전에는 통신사 약정으로 이제 할부로 이렇게 사곤 했는데, 요새는 그냥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도 그냥 작업제를 사버려요.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일단 낼 돈이 끝나니까는 그냥 다달이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 맨날 지출을 줄인다고 하고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이제 8월부터는 뭐 제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는 잘 해봐야죠. 이렇게 하면은 옛날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잠 잘 자기, 적절한 대인관계. 적절한 대인관계는 저도 물음표인 부분이지만은, 뭔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 정도예요. 지금은 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상처받지 않고, 너무 들뜨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돈 너무 많이 쓰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면은 적절한 대인관계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또 불안을 줄이는 방법으로 뭐 요가, 명상,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을 추천하기도 하더라고요. 요가는 제가 거의 해본 적이 없고 명상도 뭐 별로 해본 적이 없고 마음 챙김은 어플 같은 게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틀어놓으면 자꾸 잠을 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고 잘 맞는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안 되는 게 아니니까는 그런 것들 한 번씩 해보시고 불안을 조금씩 줄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딴 건 모르겠는데 운동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면 마음도 따라서 처지고 그래요. 그리고 막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면 몸에서도 이상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같은 상황이어도 이제 더 불안하게 느껴지니까 몸이 안 좋으면은 그래서 산책이나 뭐 슬로우 조깅 같은 그런 최소한의 운동 내지는 뭐 이제 기분 전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알래스카 사람들인가 거기는 화가 나면은 이제 화가 잦아들 때까지 걷다가 돌아온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올해보다 더 심적으로 우울하고 그랬는데 상황은 작년이 좀 더 좋았어요. 제가 더 우울하고 뭐 심적으로 많이 안 좋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우울한 게 아마 운동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이제 본인의 신체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이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만병통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라도 더 방편을 만들어 놓는 게 도움이 되겠죠.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하면은 아무래도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안정을 느끼시는지 좀 궁금해요. 본인이 안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저처럼 불안에 더 익숙한 편인지 자신만의 마음 다스림 방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이런 것들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주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안온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